그래서 1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딥러닝과 관련된 멀티 GPU 기술에 초점을 맞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멀티 GPU에 대한 기술의 개념과 장점을 말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멀티 GPU를 환경 구축할 때 어떠한 고려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언급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멀티 GPU 기술과 이제 개념 장점, 이제 구축식 고려 사항만 전개를 해줘도 충분히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딥러닝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개요로 잡고 들어가시면은 문제를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딥러닝 발전과 이제 멀티 GPU의 등장 배경을 저는 개요로 잡고 시작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딥러닝 모델이 점점 AI가 발전할수록 이제 복잡화되고 그러다 보니 실시간 처리 요구가 증가돼서 이제 단일 GPU에 대한 한계가 발생하다 보니 이제 멀티 GPU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또는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멀티 GPU에서는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정도만 살짝 언급을 해주시고 이 멀티 GPU에 대해서 사용을 하면은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개념과 개요를 잡고 시작을 해주시면 글을 전개하실 때도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멀티 GPU에 대해서 장점 이거 써야지 그리고 기대 효과는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지를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2번에서 개념과 장점의 내용을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기술의 장점까지 같이 언급을 하는 걸로 1번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멀티 GPU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의 GPU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다 보니까 병렬화라던가 분산 최적화, 메모리 관리, 통신 최적화 등의 이제 주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언급해 주시고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쓰고 났을 때의 장점들 이제 당연히 성능 향상이라든가 자원 최적화, 그리고 확장성, 유연성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가신 다음에 뭐 다 실시간 처리가 이제 속도가 증가된다라던가 메모리 용량 확장되고 이제 위험 대응에 대한 계획 실행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은 뭐 다른 GPU가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 다른 것들로 교체가 돼서 작업이 지속돼서 안정성 향상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언급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장점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GPU 환경 구축식 고려 사항도 문제 내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 가지 요소로만 보려고 하면은 글 전개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GPU에 대해서 물리적 인프라 환경과 그다음에 논리적 시스템 환경 구축으로 두 가지를 나눠서 그룹핑한 다음에 전개를 하시면 이제 하드웨어 구성과 네트워크 구성,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환경, 처리 전략, 성능 최적화 이렇게 쉽게 나눠서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GPU 선택, 서버, CPU, 이제 하드웨어 중에서도 이제 생각나시는 부분을 몇 가지만 이렇게 언급하시고 넘기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성에서도 서버 간 연결이라든가 로드 밸런싱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어떻게 잡을 건지 이렇게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고 상세 설명에서는 조금 아시는 키워드, 눈에 띄는 키워드 중심으로 적어주시면은 읽는 평가자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구나. 또 이제 딱딱딱 체크해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 또는 더 사람들한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내용들을 적어주시면은 상세 설명도 간략하게 빠르게 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논리적 시스템 환경 자체도 이제 컨테이너 기술이라든가 오케스트레이션이랄까 뭐 모니터링 도구들 또 도구들 같은 경우도 아시는 것들 이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이제 병렬 처리 전략도 이제 멀티 GPU에 대한 하나의 그 특징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데이터 병렬화는 어떻게 하고 모델 병렬화, 뭐 파이프라인 병렬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상세 설명에서도 키워드 중심으로 적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PU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 단락으로는 제가 이제 개요 자체를 기대 효과로 잡았기 때문에 이 기대 효과를 그대로 끄집어내서 4단락에 적어주시는 거를 하나의 글 완성 체계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연구 및 개발 가속화라던가 이제 비즈니스 가치 창출, 운영 효율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이제
모델 학습 시간이 단축되고 빠른 프로토타이핑 만들어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시장에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쓰시면 되고 이제 의사 결정 시간 단축할 수 있어서 운영에 효율성이 있다 정도의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대 효과를 쓰고 어떻게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실제 구현할 때 어떤 조직의 특성과 목표에 맞게 최적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간글로 마무리를 지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기대 효과 말고 조금 더, 그러니까 GPU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멀티 GPU라든가 GP GPU에 대한 비교 문으로 해가지고 4단락을 마무리해 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런 비교 상세에 대해서 빨리 치고 이렇게 차이를 이야기하시고 언급하시고 4단락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향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